절대평가인데도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쳤던 지난해 수능 영어 영역,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빗발쳤습니다. 영어는 거의 100점이거나 낮아도 95점 이상을 계속 받아왔었어요. 네, 저는 이번에 88점이 나왔는데 영어 한 문제로 다 날렸거든요. 교육부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조사한 결과 영어 19개 문항이 출제 과정에서 교체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45문항 가운데 42%가 바뀐 것으로 국어에서 1문항, 수학에서 4문항이 교체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항이 바뀌면서 시간이 빠듯해졌고 결국 난이도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교육부는 인력은행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출제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봤습니다. 또 모든 영역의 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은 45%인데 반해 영어는 33%에 그쳐 고교 학업 수준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난이도 점검을 위한 영역별 문항점검위원회를 신설하고 출제위원들의 출제 이력이나 교재 집필 이력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출제위원 비중도 5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2년 전인 지난 2004년에도 교사 비중을 늘리고 자격을 검증하겠다고 했지만 이른바 불수능, 물수능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됐다라면 이게 물수능이든 불수능이든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수능인 거거든요. 교육부는 인공지능 AI로 영어 지문을 생성하게 해 오는 2028년 모의평가에서 시범 운영하겠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SBS 조인아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불수능이라는 말이 나왔던 한국의 올해 수능 영어 문항들을 소개하면서 독자들에게 직접 풀어보라고 온라인 퀴즈까지 만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3일 수능 불영어 논란에 책임을 지고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다는 한국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학 입학시험은 힘들기로 악명이 높다며 고난도 문항 4개를 제시하고 독자들에게 직접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맞힐 수 있겠느냐며 소개한 4개 문항은 컬처테인먼트라는 합성어가 등장하는 24번,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법철학을 다룬 34번, 시계가 반복적 자연현상을 이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36번, 게임과 아바타와 가상공간에 관한 39번이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간단한 온라인 퀴즈로 제작해 독자들이 직접 답을 골라보고 정답과 대조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이번 우리나라 수능 영어 시험에 주목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BBC 방송도 한국의 이번 수능 영어 시험과 관련해 한국 학생들이 고대 문자 해독에 비유하거나 미쳤다고 표현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마찬가지로 34번과 39번 문항을 뽑아 불수능 예시로 들었는데 39번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현란하고 잘난 척하는 말장난,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글이라는 조롱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도 당신은 한국의 미친 대입 영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가란 제목으로 이번 수능 영어 시험 난이도를 다뤘는데 이러니 한국에서 삼성이 나왔지란 풍자성 댓글이 많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영어 1등급을 놓치지 않았던 A군. 올해 수능에선 2점 차이로 2등급을 받아 원하는 대학의 수시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수시 모집의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영어는 거의 100점이거나 낮아도 95점 이상을 계속 받아왔었어요. 1, 2, 3학년에 걸쳐서 그래서 영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계속 판단하고 지금 진행을 해왔거든요. 영어의 난이도가 지난 모의평가 정도였다면 결과가 달랐을 거라는 게 A군의 생각입니다. 학부모들도 사교육 비용 절감 등을 내세워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꾼 취지가 무색하다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둘째는 영어 학원을 또 몇 개를 더 넣어야 될까? 올해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과연 공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는 이번 주부터 이어집니다. 올해 주요 10개 대학의 수시 탈락 건수는 39만여 건으로 추정됐는데 인문계의 경우 지난해보다 탈락 건수가 8.5%나 증가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대학들은 자격 미달로 수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정시 모집 인원을 늘리게 됩니다. 수험생들의 혼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 전형 추가 합격 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시로 지원하는 학과의 모집 인원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시 탈락자들이 대거 정시로 몰릴 수 있어 정시셈법은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SBS 조인아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영어 과목의 24번 문항입니다. 지문의 제목을 찾는 3점짜리 문제인데 총 675건의 이의 신청 가운데 400여 건이 이 문항에 몰렸습니다. 이른바 불국어라고 불린 국어 영역에선 대학 교수들의 출제 오류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인격 동일성을 다룬 17번 문항과 단순 관점 이론을 소재로 한 3번 문항입니다. 근본적으로 단순 관점 이론에 대한 설명이 틀린 내용들이 몇 군데 있어요. 3번 선택지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신청 675건 가운데 중복 등을 제외한 51개 문항 509건을 심사했지만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앞서 학계가 오류를 지적했던 국어 3번과 17번도 출제 오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3번 문항엔 학생들의 이의 신청도 없었지만 추가로 외부 자문을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평가원 발표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까지 34번의 수능 가운데 평가원이 오류를 인정한 건 단 7번, 9개 문항에 그칩니다. 2022학년도 수능 땐 생명과학2 20번 문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다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모두 정답으로 정정했습니다. 당시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교육부는 수능 출제와 이의심사 제도를 개선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의 제기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난도의 시험인가 너무 변별력 있는 문항을 출제하려고 보니까 고교 수준에 맞지 않는 지문들을 끌어오면서 그런 오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국가가 공신력을 갖고 시행하는 시험이 과연 대학 수학 능력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김태원입니다.